그 김민석 총리 지명자도 오늘 출근길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IMF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 의원님도 지금 계속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혹시 이재명 뭐 후보 시절이든 아니면 뭐 대표 시절이든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은 이 조기 대선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시장, 예. 도지사로서 가장 최근에 시장 도지사를 지냈던 분으로서 그 행정 경험이 있죠. 본인이 그 당시 추진했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그 발휘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었을 때 어떤 청년 배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효과를 시장에서 발휘했던 거, 경기도지사 때 지역화폐, 예. 재난지원금도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그게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내수를 살릴 것이다. 예.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게 사실은 실제로 그런 효과를 봤었고 그게 본인이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지역화폐를 해갖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내수 활성화에 어쨌든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정책들이 이번 추경에 좀 반영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돈이 돌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그 돈을 좀 돌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도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게 건설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빠르죠. 가장 나쁜 상황이거든요. 예. PF 그 부실 사업장도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좀 많이 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중금사들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좀 뭔가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줘야 일단은 뭔가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지 네. 또 그거 가지고 네. 사람들이 경제는 심리라는 것이 네. 좀 나아지는구나. 네. 그 어제 오늘 뭐 코스피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 친하다, 뭐 이걸로도 유명하지만 대표적인 또 의회주의자 그렇죠. 이십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잖아요. 네네. 그럼 의회하고 뭐랄까 일종의 관계 설정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대통령이 정말 의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은 일단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의회는 의회는 약간 비효율적이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대통령을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갖고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면 즉각 뭔가 집행될 예. 수 있고 결과가 나오는데 의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모여있는 제 세력들 간의 대화, 타협, 또 양보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왔잖아요. 집권 여당을 일단 집권 여당을 그냥 뭐 자기 산하기관처럼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당선시키느라 고생했던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그냥 쫓아내버리고 비리 혐의자를 뭐라고 쫓아내버리고 그다음 당대표도 그냥 쫓아내버리고 또 당대표 선거에 관여해갖고 2%밖에 안 되는 분을 갖다가 나머지 주자들 다 드랍시키고 예. 포기하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사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게 여당이 그래버리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그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지 않고 잡아 넣으려고만 했잖아요, 3년 예. 동안. 온 신경을 야당 대표 잡아 넣는 데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럼 폭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안 되니까 구태타 일으켰던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예.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어제 국회에 오셔갖고 첫날 저는 그게 언론에서 거기다 좀 주목을 좀 해줘야 될 사건인 것 같아요. 아하. 국회 오셔갖고 취임 선서하시고 나서 바로 가지 않고 그 바쁜데 예. 국회 사랑제 가서 여야 여야 대표들하고, 대표들 예. 만나 밤 식사를 같이 했지 예. 않습니까? 이런 전례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께서 뭐 법안에 관련 말씀도 하셨고 네. 또 직접 통화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주시고 해갖고 전화해라.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국회를 존중할 거고 당연히 여당과의 대화도 할 것이고 또 야당도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처럼 네. 미국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들도 불러갖고 백악관에서 식사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없었죠, 이재명 거의. 대통령도 야당 국회의원들을 초청해갖고 가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런 광경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어떤 국정의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난다면 예.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음. 여당 의원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
야당 의원들도 따로 이렇게 네. 지도부라든가 야당 상임위원장도 불러서 협조도 구하고. 근데 저는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를 봐서는 예. 과연 응할까? 예. 라는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응하지 않더라도 예.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제안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대통령에서 야당 지도부 같이 따로 보자. 응? 꼭 여당하고 같이 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다수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수당의 대표는 당연히 따로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 그런 시비는 이제 앞에 없겠네요. 예전에는 뭐 이게 영수회담이냐? 왜 영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나니 네네. 많이 뭐 시비 걸고 그러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를 끼냐 마냐가 예. 상당히 이거 네, 논란이 네, 됐었고. 네, 근데 네. 사실 야당 대표는 단독으로 만날 수도 있죠. 그럼 뭐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 또 이야기도 하고. 근데 국민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대통령도 소수 야당을 존중하고 설득하려고 또 지금 다수 여당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면은 그런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저건 우리가 판단을 하시겠죠. 국민들이 보고서 음. 저건 민주당이 정 일방 진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네. 출입했었는데요. 그때 책도 김대중 쓰셨잖아요. 대통령 책도 썼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해창 그 한나라당 총장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싫어했거든요. 네. 둘이 안 맞아요. 네. 이해창 총장이 깐깐한 스타일이어갖고 그렇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재임 5년 동안에 8번을 만났거든요. 네. 여야영수회담을 8번이나 했습니다. 네, 네, 네. 가장 많이 했는데 1년에 한 번 이상 2번씩 그러니까. 만난 네. 건데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진짜 야당 대표 임기 내 여당 그런 모습 대표만이 자주 아니라, 봤으면 좋겠어요. 자주 네.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 지금 일각에서 그 지적하는 게 행정권이 갖고 있는 국회 어허. 다수당인데 이 다수당에서 행정권까지 갖게 되면 독주할 거 아니냐. 예.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저쪽에서도 굉장히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노력했지 노력하고 않습니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자꾸 보여주면 국민들 음. 그게 아니구나. 음흠. 저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소수 야당 존중하고 하면은 그런 인정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런 소수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민주당이 일방 진행할 수도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죠 국민들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장 시절, 지사 시절 저는 만나서 인터뷰할 때마다 참 경쾌하고 유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직이라는 직은 또 지금 상황도 워낙 엄중하고 네네. 무겁잖아요. 그런데 일 잘한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네.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어제도 뭐 뉴스 보셨겠지만 들어갔더니 볼펜 한 자루 없더라. 컴퓨터도 없더라. 프린터도 없더라. 그 공직 사회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많이 망가졌다는 네네.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예. 이걸 복구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 텐데 네. 그 복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빨리 좀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 제가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는 몇몇 인터뷰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무사한 일주의로 빠졌다가는 과거의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것처럼 했다가는 죽을 거다 제가 그럼 재밌었는데 보통 식겁한다 이 정도인데 죽을 거다까지 가셨어요. 못할 건 왜냐 본인부터 열심히 할 거고 예. 제가 그럼 어제도 굉장히 늦게까지 일하시고 아니, 이제 예, 알고 거의 있어요. 11시 다 아침에 또 퇴근했던데요. 일찍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진짜 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왜냐 정말 그 소년공 시절에 예. 3시간 자고 공장도 아니고 맞아요. 3시간 자고 공부해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도 갔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고시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사실. 근데 1년 열두다 그렇게 하면 못 살겠죠. 그러나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아는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암기력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숫자에도 밝고, 그다음에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메모도 잘해. 그러니까 공무원 지시를 해. 근데 과거에 전임 대통령이나 보면은 지시하고 잊어버려요. 지시하면 본인이 잊어버릴 때까지 버텨요 공무원들이. 예, 시간 그다음에 끕니다. 챙기자는 거죠. 이게 규제 완화해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럼 뭐 자기 친정인 기재부라든가 산자부나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보고서 만들어 좀 더 검토해야 됩니다. 한번 보고 하다 끝이야. 그럼 한 2달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예, 챙기는 사람도 없어. 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제가 없다. 딱 그거 해놓고 있다가 때 되면 딱 물어볼 겁니다. 근데 또 옛날 방식으로 아주 대통령님 이게 아직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이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기적거린다면 민기적거린다면 이제 짐 싸야겠죠. 굉장히 피곤한 상사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건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오늘 그 국무회의 보니까 네. 그 대통령과 이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아주 묘한 장관들이 이제 동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상당 기간 네. 동거가 할 텐데 그 동거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이 대통령은 지시할 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죠. 네. 그럼 굉장히 피곤하겠네요. 그 윤석열 정부 장관들은 이거 내일 모레 집에 가야 되는데 일은 안 할 수가 없을 지난 거고. 3년간 없었던 일이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고 다만 제가 보기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친화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 해주고 그러면서도 이게 딱 지시할 건 지시하고 할 맞아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농담을 잘합니다. 네, 예. 예. 그게 걱정이 사실 저. 예. 네. 왜냐하면 그 농담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안 나오면 못 견뎌요. 본인 스스로가. 예. 웃기고 싶어합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유쾌한 가운데서 일 잘하고 유능한 모습 보여주고 그걸 국민들한테 평가받는다면 뭐 그보다 좋을 게 없죠. 그럼요. 예. 네. 우리 그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제 뭐 흔히 친명계 좌장 이렇게 불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친하다 얘기 말고 앞서 저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워가 있고 막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달려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야 될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그러면 의원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누굴 시켜서? 직접 제가 직접 해야죠. 직접. 이게 최고 권력자한테는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동료 의원들이나 누가 그 저한테 이건 형이 해야 된다. 형한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앞으로 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찍힐 것 같아 갖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저는 대표였고 대표였을 때나 또 도지사였을 때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나 저의 유일한 바람은 이재명 우리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마음은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갖고 국회의원 5선까지 왔는데 저는 아무 욕심 없어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정말 내가 아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여기까지 왔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족한 부분들 좀 약간 너무 과격하다 아니면 그다음에 너무 진보적이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과는 좀 달라도 이재명 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중도 보수적인 분들 또 온건 합리적인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접촉하고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래서 지금 뭐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좀 뭐 말씀도 드리고 또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대통령께도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전화를 못했어요. 바쁘니까 사모님하고만 한번 통화를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일 텐데요. 우리 사모님하고 통화 잘 됩니다. 그래서 대표께 이제 문자를 보내면 늘 보시고 가끔 답변을 주는데 저는 이게 시작이다. 그 시작이 아니라 언제가 끝나는 거냐. 5년 후에 정권 재창출이 끝나는 거다. 5년 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제가 투표하는 날 오후에 분명히 100% 당선이니까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성공한 대통령 뭐냐? 정권 재창출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해라. 앞으로는 제가 이런 싫은 소리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오늘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약간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국민 주권 정부를 정식 명칭으로 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정된 건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재명 정부라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저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 의원님은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그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 책임하에 국정이 운영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의 책임감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 찬스 인터뷰에 정성호 의원과의 시간을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기간에 공약을 개헌 공약 걸었지 않습니까? 4년 연임제 개헌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개헌 공약을 걸었는데 사실은 개헌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 한담을 합니다. 약속하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좀 있고 하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개헌 발의는 대통령이 하든가 아니면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발의나 국회 발의나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결국 국회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 3분의 2가 되지는 않거든요. 결국 국민의힘 이건 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빨리 의장께서도 여러 번 개헌을 말씀하셨으니까 개헌 특위를 만들어가 국회에서 또 정부안 받아갖고 빨리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많이 합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부분만 더 추가해갖고 합의해갖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지방선거 때 늦는다고 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인데 그 국회의원 선거 때는 좀 늦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만 1년 남았죠. 그때 개헌안을 같이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시행은 이제 2030년부터 그렇죠. 하는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오늘 찬스 인터뷰 우리 정성호 의원과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40분에 또 나가셔야 된다 그러셔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성공을 바라기도 하실 테고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예.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오직 국민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지켜봐 주시면서 또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스 인터뷰 함께해 주신 우리 박찬수 기자도 고맙습니다. 예. 저희 뉴스다이브는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